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직후 일본 경찰에 체포된 한 여성의 이름이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했다. 그녀의 이름은 김마리아, 여성 독립운동을 조직한 비밀 결사 조직의 리더였다. 식민지 조선의 운명처럼 거듭된 투옥과 잔혹한 고문. 한쪽 가슴이 없더라는 거예요. 일본 형사들한테 고문당할 때 그 인도로 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정에 맞춰놓으면요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제의 그 모진 고문을 이겨내고 김마리아는 한국의 잔다르크, 대한독립운동의 전설이 된다. 김마리아의 예사롭지 않은 행적은 도쿄에 있는 제1한인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YMCA の28独立宣言記念資料室ですね。 이곳 자료실에는 비밀리에 국내로 전해져 3.1 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된 조선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문과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28 독립선언은 백관수, 김철수 등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조선 청년 독립단이 주도한 것이었다. 자료실에 전시되어 있는 또 다른 사진 한 장, 김마리아의 일본 유학 시절 사진이다. 大半が男性の学生の中、女性も、少ないですけれども参加をしていて、その中で留学生の会長、女性留学生の会長だったのが金マリア。彼女は、当然そこに参加をしてたわけですよね。 1919년 2월 8일 오후 2시 제1유학생 400여 명이 모여 항일 투쟁 사상 최초로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다. 바로 그 역사적인 현장에 김마리아가 있었다. 28 독립선언서 전 조선 청년 독립단은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세계 만국의 전의 독립을 동경 한복판에서 적국 이 수도에서 세계 만방에 우리가 독립을 하는 것은 너무 합당하다고 주장한 이 28 독립선언 운동은 정말 독립운동사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국내로 독립운동을 확산시키려면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때 조선 여자유학생 친목회 회장을 맡고 있던 김마리아가 나섰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동경 여자학원 졸업을 포기하고 내린 결단이었다. 독립선언문은 기모노 허리띠 속에 숨겨서 갈 것이다. 물론 발각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지만 나에겐 그것이 졸업장을 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임무였다. 부산을 통한 김마리아의 28 독립선언문 반입 작전은 성공했다. 기모노에 숨겨온 독립선언문은 광주의 고모집에서 인쇄해 배포에 나섰다. 부산과 광주, 대구를 거쳐 황해도까지 이어진 그녀의 발길은 독립운동을 조직하는 여정이었다. 그렇게 3월 1일을 맞았다. 1919년 3월은 만세 소리로 출렁였다. 3월에서 5월까지 전국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난 횟수만 약 1,500회. 참가자는 200만 명에 달했고 4만 7천여 명이 체포됐다. (3월 2일) 김마리아는 나혜석, 황에스더 등과 함께 항일 여성단체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어제는 조선의 독립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3.1 만세운동을 지속적인 독립운동으로 이어가기 위해 항일 여성단체를 조직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나흘 뒤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여학생들의 배후로 김마리아가 지목된 것이다. 모진 고문이 시작됐다. 갖가지 고문 도구를 갖춘 경무총관부 신문실. 날카로운 꼬챙이로 손톱 밑을 찌르는 고문은 시작에 불과했다. 일주일에 걸친 고문으로 김마리아의 심신은 갈기갈기 찢겨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녀의 나이 28. 공부하느라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의 몸이었다. 그러나 끝내 입을 열지 않자 일제는 실로 충격적인 고문을 동원한다.
김마리아 여사는 여러 고문을 통해서 거의 뭐 일생 동안 그 어떤 그 신경쇠약이라든지 이런 데 시달렸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온몸을 벗겨 놓고는 거기에 불에 달군 인두로 국부를 지지는 이런 형을 가해가지고 그건 평생 결혼을 할 수 없는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일제의 만행이 남긴 상처는 크고 깊었다. 참혹한 고문에 시달린 지 20일.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겨운 상태에서 투옥됐다. 죄명은 보안법 위반. 김마리아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후 극심한 고문 후유증에 시달렸다. 그녀가 그 모진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정신여학교에서 받은 신교육과 집안 교육의 힘이었다. 김마리아 선생을 보면은 그 집안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그 작년에 그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집안을 보면은 삼촌, 고모, 그 다음에 고모부들이 다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큰 획을 그은 그런 애국지사들입니다. 그런 것이 아마 김마리아 선생에게도 아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1919년 9월 19일 정신여학교 사택에서 김마리아의 추록을 축하하는 다과회가 열렸다. 다과회는 일제의 눈을 속이기 위한 명분일 뿐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새로운 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한 회합이었다. 김마리아는 새롭게 출범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날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독립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결사부와 적십자부를 신설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남짓 만에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췄다. 회원수가 2,000여 명으로 늘어났고 하와이에도 지부가 설치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옛 정신여학교는 당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의 본부와도 같았다. 2층에 천미래 선교사님이 사셨는데 김마리아 선생님께서 추록하신 후에 천미래 선교사님 사택에서 사셨습니다. 거기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가 재조직되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김마리아는 정신여학교를 거점 삼아 동문들을 조직하고 그들을 교육시켜 국내외로 파견했다. 그 결과 전광석화처럼 국내외 조직망을 두루 갖추고 거액의 군자금을 임정에 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그해 12월 조선총독부 기관지에 대한민국 애국부인의 일망타진 뉴스가 실린다. 동료의 밀고로 조직이 발각된 것이었다. 또다시 김마리아는 죽음으로 내몰렸다. 고문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어진 악형으로 더 이상 수감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녀의 건강 상태는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하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마리아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의 잔다르크다, 이렇게 이제 불려졌고, 일본 사람들도 대한민국 애국부인의 사건을 김마리아 사건이라고 불렀어요. 여성이 정치적인 주체로 일어섰음을 알리는 이제 상징적인 존재가 된 거죠. 초죽음이 된 그녀는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1921년 6월 30일 김마리아는 병든 몸을 이끌고 또다시 치파오로 갈아입는다. 다시 길을 나서기로 했다. 기모노 차림으로 귀국길에 올랐던 나는 이제 중국인이 되어야 한다. 목숨을 건 망명길. 상해 임시정부에서 파견한 비밀 요원이 김마리아의 망명을 도왔다. 안가를 나선 지 닷새째. 김마리아는 중국으로 가는 작은 배에 몸을 싣고 인천항을 빠져나갔다. 망명은 성공했다. 상해 임시정부에 도착한 이듬해 김마리아는 임시의정원 최초의 여성 의원에 당선된다. 우리나라 첫 여성 국회의원이 된 그녀는 김구와 나란히 황해도 의원을 맡아 활동했다. 당시 임시정부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다. 일제의 탄압에 이어 내부적으로 노선 문제까지 얽히면서 거의 활동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 우여곡절 끝에 임정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됐다. 국내는 물론 만주, 북경, 미주 지역 등에서
120여 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독립운동 사상 최대 규모의 회의였다. 하지만 5개월에 걸쳐 진행된 국민대표회의는 결렬됐다. 마리아도 몸져 누웠다. 고문 후유증은 그녀의 일생을 따라다녔다.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할 때도 지병을 달고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독립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아픈 몸을 이끌고 미주 지역 여성 독립운동단체 근화회를 조직했다. 국내외 항일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단체였다. 그녀가 고단한 타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것은 1932년. 김마리아다. 당시 그녀의 나이 41살. 이번 귀국 결정은 어떻게 하게 되신 겁니까? 중년이 되어 돌아왔어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긴 것은 결혼 문제였다. 결혼이요? 도무지 거기에 대해선 생각도 안 합니다. 임종을 지킨 수양딸 배학복이 간직해온 한복 한 벌. 김마리아가 즐겨 입던 가슴 아픈 옷이다. 이게 여기 동정에 맞춰서 이렇게 보면은 이 도련이 이렇게 이만큼 차이가 나. 그러니까 오른쪽 가슴하고 왼쪽 가슴하고 보름이 훨씬 다르다는 거죠. 네. 일본 형사들한테 고문당할 때 정말 그 인두로 한쪽 가슴을 찢었기 때문에 타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일제의 잔혹한 고문은 그녀의 저고리에도 흔적을 남겨놓았다. 다른 저고리와 달리 한쪽 가슴을 잃은 김마리아의 저고리는 안섭과 겉섭의 길이가 확연히 다르다. 자기는 이 몸이 성고문을 당해서 유방 하나도 없고 이 아래에도 다 찢었대요. 밑으로. 난 대한민국 가족이다. 난 결혼 안 한다. 이렇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녀는 생애 마지막까지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지병이 재발해 쓰러진 것은 1943년 12월. 일제는 외부인의 면회를 차단했다. 몸져 놓은 지 3개월. 평범한 행복을 포기하고 달려온 전사의 모습은 없었다. 김마리아는 매음 한 술을 겨우 삼키고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53세. 그 마지막 유품 한 점이 이곳에 있다. 낡고 소박한 은수저 한 벌. 그것은 그녀의 거대한 생을 담은 유품이었다. 그로부터 1년 5개월 뒤, 그녀가 남긴 또 하나의 유산. 마침내 광복의 그날이 왔다. 대한 독립의 그날을 위해 일제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그녀는 불꽃처럼 살았다. 정신여자 고등학교 교정에는 그렇게 여성 독립운동의 전설이 된 김마리아가 있다. 그녀가 남긴 거대한 유산이 있다. 사실 이분을 제대로 소개하려면 몇 날 며칠이 걸려도 또 몇 권의 책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이분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은 1892년 황해도 장현군의 부유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김마리아 선생님은 개화 지식인이자 애국지사였던 부친과 삼촌 그리고 고모들 사이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로 성장하셨습니다. 정신여학교를 졸업한 후에 2년간 광주의 수피아 여학교 교사로 지내다가 일본에 유학, 여기서 춘원 이광수 등을 만나서 제1유학생들이 중심이 된 동경 조선 청년 독립단의 핵심 멤버로 활약하시게 됩니다. 일본이 만일 우리의 민족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진대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해 영원히 혈전을 선언하겠노라 라는 문구가 담긴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후에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는 한복을 벗고 일본옷 기모노에 독립선언서 10장을 숨긴 채 부산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정신여학교 동창 광주의 수피아 여학교 동료 교사와 제자들, 이분들을 만나서 이 독립선언문을 대량 배포했습니다. 김마리아 선생님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부산에 입항한 후
대구와 광주, 대전, 서울을 거쳐서 황해도 등지를 돌며 참가자를 모으고 만세운동을 독려하셨습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비밀 집회나 강연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조선 여성들은 일찍이 의병과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선 적이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때라고 설득하고 독려했습니다. 아시다시피 3.1 만세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무서운 폭발력을 가지고 전국에서 일제히 전개될 수 있었던 데는 이렇듯 김마리아 선생님의 애국적인 활동이 뒤에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3.1운동의 배후 세력으로 나중에는 대한애국부인회 사건으로 일제에 체포된 후에 가장 모질고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이로 인해서 악성축농증과 뼈에 고름이 고이는 메스토이 등 평생 지병을 얻고 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록한 후에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전국적이고 전민족적인 규모의 여성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조직해서 활동을 지속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에는 적십자우와 결사부를 두어서 다가오는 독립전쟁에 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원에서 김구 선생과 함께 황해도 의원으로 당선돼 활동하셨습니다. 미국 유학에서 귀국한 후에도 신사참배 거부운동 등으로 민족 독립운동에 초지일관하신 분입니다. 일제 말기 많은 지도자들이 친일의 길을 걸어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분은 여성이라는 자각과 대한일이라는 민족적 자각으로 초지일관하셨습니다. 평생을 항일, 교육, 여성운동에 헌신해온 위대한 리더였던 김마리아 선생님을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미국 동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만약에 김마리아와 같은 여성 동지 10명이 더 있었다면 대한은 벌써 독립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의 잔다르크가 태어났다. 이렇게 평했답니다. 선생의 취조를 맡은 일본 검사조차도 나중에 천재의 자질을 가지고 슬기와 용기와 과감한 애국 정신으로 독립운동만을 전개한 사람이다. 이렇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김마리아 선생님의 삶을 오늘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시대와 역사에 대한 통찰력과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인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기념음악회가 여성과 대한인이라는 자각 속에서 불꽃과 같이 살다 가신 그분의 삶을 기념하고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의 역사적 책임을 새롭게 느끼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부에서는 베이루안 교수님과 이화 첼리 앙상블이 연주하는 핸델의 울게 하소서, 그리고 키브의 멜로 첼로 탱고,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그리고 이권희의 사명을 듣게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베이루안 교수님과 이화 첼리 앙상블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국내 정상의 성악가 두 분과 피아니스트 한 분이 나오셔서 우리 가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선구자와 내 맘의 강물을 테너 강무림 선생이 나와서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운 금강산과 그네를 우리 김은경 소프라노께서 나와서 부르시게 되고, 그리고 두 분이 듀엣으로 정지용 씨, 여러분이 잘 아시는 향수를 김희갑 씨가 작곡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두 분이서 듀엣으로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여기 피아노 반주는 김소강 박사가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강무림 교수와 김은경 교수의 노래를 큰 박수로 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서 작곡된 곡인 님이여 어서 오소서 이런 음악이 초연이 됩니다. 오늘 처음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가사는 홍준철 지휘자가 대한 독립을 갈망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졌던 김마리아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시로 작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작곡은 서울대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세종문화회관 오페라 단장으로 계시는 이건영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 김마리아님을 위한 진원곡으로 연주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지휘자를 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생에 걸쳐서 흔들림 없이 독립의 길을 걸었던 김마리아 선생님, 대한의 독립과 결혼했던 분, 그리고 한국의 잔다르크.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김마리아 선생님께 건국 공로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부터 김마리아 선생은 우리 교과서에서 사라지고 우리에게 잊혀져 가는 존재로 슬픔을 저희들에게 안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키고자 했던 조국의 자유와 긍지의 의미가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음악회를 갖는 뜻도 김마리아 선생님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버리고 그 혹독한 고문 앞에서 자신의 전무덤이 인도에 질려서 사라지는 그런 아픔을 겪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분들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하늘이 낸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공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자손만대 번영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거나 우리에게 고마움을 주신 선열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김마리아님, 우리는 당신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